중학교 성적이 중간 정도입니다. 성적이 상위권이 아닌데 시험 문제 난이도가 높은 고등학교에 가는 것과 시험 문제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고등학교 가는 것이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도 조금 쉬운 곳에 가는 게 내신을 잘 받기 유리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뭐 중간 정도라고 하니까 중위권 학생인데 시험 문제의 난이도만 가지고 학교를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상위권이 될 수 있겠냐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시험이 쉬워 안 쉬워? 쉬우면 내가 점수를 많이 딸 테니까. 근데 사실 어느 학교를 가도 거기에는 늘 상위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하신 분께 정말 따끔하게 홍군형을 내실 건가요?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중학교 성적이 지금 이제 중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학교가 뭐 25명에서 많으면 30명 정도인데 반에서 중간 정도라고 하면 15명 정도일 거예요. 그럼 사실상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성적이 중학교 때 받았던 성적보다 떨어지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학교 성적이 중위권인데 시험 문제가 쉬운 학교로 가는 게 나을까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친구가 해야 될 거는 본인의 어떤 학업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학업 역량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학교로 갈지 그 학교에 가서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제 이와 유사한 질문을 남길 때에는 내가 지금만큼의 노력만 해도 그쵸. 성적을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잘 받을 방법은 맞아요. 없겠냐라는 게 좀 깔려있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서 학습량을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늘려서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공부에 있어서 가성비나 효율성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라는 거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가든지 중위권 성적으로 경쟁력 있는 내신 성적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고민할 때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본인의 좀 어떤 학업적 역량을 키우는데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 보면은 잘하고 싶은 마음과 또 관심과 의욕이 그래도 있는 친구니까 또 네. 고민을 하는 걸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볼까요? 내신 따기가 엄청 쉬운 고교를 선택해서 네. 전교권을 한다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나요? 자, 이 친구 질문의 핵심은 내가 그냥 쉬운 학교 갈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전교 1등 할 거야. 그럼 괜찮겠죠? 라는 질문이죠. 전교 1등이면은 충분히 상위권 대학 갈 수 있지 않겠냐 이건데.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대학을 말하는 건지. 물론 이제 저 친구가 말하는 게 최상위권 대학이겠죠. 그렇죠. 서울에 있는 도움은 당연히 돼요. 최상위권 당연히. 대학인데 도움은 되는데. 도움은 되는데 이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2028 대학 입시가 네. 내일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네. 이제 그 전형을 발표하잖아요. 맞습니다.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이전에 나와 있던 대학들의 계획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전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내신이 좋다고 해서 그쵸. 상위권 대학에 무조건 갈 수 네. 있는 그런 건 없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대학이 이제는 더는 등수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좀 설명을. 아무래도 지금 2028 대입 개편이 되고 통합형 수능을 보고 내신 등급이 또 5등급제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상당히 맞아요. 좀 낮아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야만 되는데 어떤 기준을 둬서 그 학생을 가려낼 거냐.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더는 이제 등수 중심이 아니라 맥락을 좀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세특이 중요하다, 뭐 탐구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심화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조금 학생들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만큼 학생부의 어떤 그 활용도가 좀 넓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 따기가 엄청 쉬운 학교들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화학습도 그렇고 뭐 세특이 어떤 뭐 질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9등급의 1등급 범위와 5등급의 1등급 범위가 달라졌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9등급일 때는 4%까지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순간 1등급은 4%가 아닌 10%가 됩니다. 10%에 있는 아이들이
숫자 1이라는 등급을 모두가 받게 되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0.1%의 혹은 1%의 1등급인지 아니면 10%의 1등급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신만으로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것만은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능 최저가 일단은 그렇죠. 있을 수가 네.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내신을 따기 아주 쉬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냐. 그렇죠.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종합이 조금 혼합되는 그런 전형들을 좀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이 친구가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대학은 평가를 할 거라는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단순히 무조건 내신 따기 엄청 쉬운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학교의 환경을 좀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사고는 아니지만 지역 명문학교 진학과 일반고의 내신 유불리가 궁금합니다.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는 과목 이름으로 짐작이 가능하지만 일반고는 과목이 똑같은데 지역 명문고를 가서 내신을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심화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수능도 준비하는 지역 명문고가 나은지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좀 더 수월하게 받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영재고, 과고, 외고는 이제 뭐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 근데 지역의 명문고랑 일반고는 어찌됐건 일반고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차이를 못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역에 있는 명문고라는 타이틀이 붙은 데는 또 이유가 있잖아요. 왜 명문고라는 타이틀이 붙을까요? 그 학교가 가진 어떤 교과 과정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좀 우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명문고라는 타이틀을 가졌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커리큘럼을 보면 확실히 그냥 일반고보다는 명문고에 개설된 교과목 같은 것들에서 차이가 나고요. 활동들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명문고들이 대학 입시 입결이 좋았던 이유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세특이라던가 이런 관리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챙겨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학교 측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티들이 나요. 그러니까 활동이나 과목이나 세특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냥 일반고에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근데 명문고는 명문고까지 타이틀을 얻기까지의 입결이 좋았다는 얘기는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명문고냐 일반고냐 두 가지 학교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 성향이 어떤 학생인지를 먼저 부모님께서 분석해 보시고 그 학생에게 맞는 학교가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명문고라는 타이틀이 지역에서 붙었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갈 내신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죠.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잘하는 아이들이 가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한 번은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그렇죠. 있는 네. 어떤 내공이 있는 아이일까? 흔히들 이거를 이제 뭐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춘 아이일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를 비교할 때 저희 영상에 보면 저희 소장님께서 찍어놓은 그 강의들이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를 보고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의 수행평가와 관련된 설계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입에서는 고등학교가 수행평가를 어느 영역에서 치르고 어떻게 치렀는지 그 내용까지 대입에 제공되기 때문에 내신이 변별력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0% 안에 들어야 되니까 적은 수의 학생이 모이는 학교보다는 좀 많은 수의 학생이 모이는 학교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그냥 조금 평범한 학교에 가서 학교가 하라는 대로 그리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치열한 환경에 가서 그런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학생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명문고 좋다라고는 하지만 아이가 이제 거기 가서 최소 정말 2등급 밑으로 쭉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 명문고에 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적어도 내가 학습량을 뭐 얼마만큼 늘리든지 간에 최소 2등급 안쪽으로는 그래도 노력하면은 가능하다라는 좀 판단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예.